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혈액 검사 수치로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혈액 검사 중에 빈혈 검사예요. 빈혈 검사에서는 어떤 걸 살펴봐야 할까요? 백혈구 수치가 적다면 면역력을 확인하라. 일단 빈혈 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나오나 봐요, 김 교수님. 그렇죠? 김 교수님. 네, 빈혈 검사를 하면 그 혈액 내 적혈구 개수를 보는 검사인데요. 혈액 세포를 보는 검사, 즉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보는 검사를 CBC 검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검사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빈혈 검사라면 백혈구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백혈구의 정상 수치는 1 마이크로리터당 4,000에서 10,000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나타내주는 백혈구 수치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약물 복용과 상관관계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기본이군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백혈구 수치는 하루 중에도 조금씩 변동을 하는 그런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지속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다면 그건 어떤 약물 내 부작용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영양 결핍, 특히 비타민 결핍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약물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골수의 기능을 억제해서 백혈구가 덜 만들어지게 하는 주로 항암 치료를 할 때 많이 나타나고요. 또 반대로 백혈구의 파괴가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약이 백혈구를 많이 파괴할 때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약물 부작용으로 백혈구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백혈구가 수치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확인할 것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백혈구가 수치가 늘어났다면 염증이나 감염을 확인하라 나왔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김 교수님? 아, 네. 그 백혈구라 하면 몸에서 군대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즉 균이 침범을 하는 감염과 여기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외부에서 균이 침범해서 어떤 염증이 발생하면 당연히 백혈구가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이와 같은 그 백혈구가 늘어나게 되면 감염과 염증이 있다는 증거와 함께 어떤 관절염이나 당뇨병과 같이 만성 질환이 있게 되면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서 백혈구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백혈구가 늘어나면 어떤 증상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예, 대부분은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보기 전엔 모르는데요. 네. 하지만 어떤 감염이 있다든가 뭐 백혈병이나 임파종 같은 문제가 있으면 발열이 나고 또 체중이 감소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또 피로하고 또 호흡곤란이 오고 땀이 나고 발진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그 당뇨병이나 기타 만성 질환이 있다든가 흡연자의 경우 올라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금연하실 필요가 또 하나 이유가 늘었네요. 맞습니다. 꼭 금연하셔야겠고요. 그 다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백혈구 수가 이번에는 반대로 줄었어요. 그러면 면역 저하 질환, 예를 들면 간 질환 같은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김병수 교수님? 네, 백혈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몸에서의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많이 피로하다든지 영양 실조가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체내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간 질환이 있게 되면 특히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낮아진 백혈구 수치를 올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올려야 사실 되나요? 백혈구 수치가 높아진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낮아지는 건데요.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런 영양 섭취를 하고 특히 비타민이 풍부한 그런 과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요. 충분한 수면 또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뭐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같은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은 그런 채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은요. 백혈구 수치가 매우 이렇게 높으면서 빈혈까지 동반되면 백혈병을 의심하라. 백혈병? 요즘 노인분들에게 백혈병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김 교수님? 네, 백혈병 무시무시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백혈병은 백혈구의 암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혈구 숫자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혈액세포인 적혈구와 혈소판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세가 나타나는데 적혈구가 떨어지는 증상이 바로 빈혈입니다. 빈혈에 나타나는 증상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매우 어지러우면서 기운이 없는 그런 증세가 빈혈에 의한 증상이고요.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출혈이 생기게 되고 멍이 생김으로써 가만히 있어도 팔다리에 멍이 생기고 멍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백혈구가 설사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염, 염증이 많이 발생해서 열이 나타나고 굉장히 폐렴이라든지 여러 균 감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는 백혈병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더 많이 걸린다는 거는 노인들한테 더 많이 걸린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암이라 함은 일종의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백혈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이제 평균 수명이 매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암도 늘어나고 백혈병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백혈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또한 백혈병의 치료가 이제는 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만성 질환화되는, 즉 조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백혈병 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네. 치료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 그래도 백혈병 하면 아직도 저희 느끼기에는 무시무시한 질환이거든요. 근데 빈혈은 생각보다는 흔한데 빈혈하고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중요한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검사에서 백혈병 세포가 말초 혈액에서 검출이 되는 것은 백혈병이 좀 진행된 다음입니다. 그 이유는 백혈병이 생기는 장기가 골수라는 피를 만들어내는 장기인데 골수에서 백혈병이 생긴 이후에 그 백혈병 세포가 말초 혈액으로 나왔을 때 백혈병이 말초 혈액에서 진단되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빈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백혈병이 약간 늘어났는데 빈혈까지 발생했어.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혈병의 증상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어지럽고 숨이 찬 빈혈 증상과 네. 감기나 폐렴에 잘 걸리고 열이 잘 나고 낫질 않는 어떤 감염에 의한 증상, 그리고 멍이 잘 생기고 잇몸 출혈이 생기면서 매우 피곤하면서 멍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출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백혈병을 한번 의심해 보심이 좋겠습니다.